안녕하세요. 싱싱라이프의 윤요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행론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오행론의 정의는요, 일단 오행에 있어서 다섯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라만상이 다섯 가지의 기본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섯 가지 기본 요소란 목, 화, 토, 금, 수. 네, 그래서 나무, 불, 땅, 그 다음에 쇠붙이죠. 금속, 그 다음에 물. 이렇게 다섯 가지의 기본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다음에 이 행은요, 이게 갈행 혹은 뭐 행동하다, 네, 혹은 뭐 운행 그런 뜻인데요. 즉 삼라만상은 이와 같은 다섯 가지 기본 요소의 작용이다. 즉 삼라만상을 이러한 목화 토금수라고 하는 기본 요소로 기본 요소의 작용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유체계다 하는 것이 오행론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음양론은 삼라만상을 음양이라고 하는 두 가지 대립되지만 조화하는 그러한 요소로 파악하고 설명하려고 하는 사유체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것처럼 오행론은 삼라만상을 다섯 가지 기본 요소로 설명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유체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오행론과 상당히 유사한 그러한 철학이 있는데요. 인도나 서양의 철학에 의하면 고대 철학이죠. 네, 4대 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4대, 네 가지 큰 원소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인데요. 이 4대는 지풍화수입니다. 그래서 땅과 바람과 불과 물, 이 네 가지 요소로 온 우주가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네 가지 요소들의 상호작용으로 온 우주를 설명하고자 하는 그러한 철학이 있는데, 이 오행과 비교를 해보면 지는 이 토에 해당되고요. 다음에 화수는 여기 목화토금수에서 화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오행에 있어서는 목과 금에 이렇게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행의 그 목과 금, 그 나무와 쇠붙이를 인도나 서양의 4대 설에서는 이 바람으로 이렇게 한 가지 요소로서 이렇게 통합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무나 이 금속이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사용되는 그러한 재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 바람 혹은 먼지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오행을 이루는 이 다섯 가지 기본 요소인 목화토금수에 대해서, 그 속성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이 여러 가지 항목이 있겠지만 이렇게 한 7가지로 한번 어떤 속성이 있는지 알아보면 좋겠는데요. 일단 5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색이나 녹색은 목에 해당되고요. 다음에 이 화에 해당되는 색깔은 붉은색입니다. 적색. 다음에 토에 즉 땅에 해당되는 색깔은 황, 즉 노란색이고요. 다음에 금에 해당되는 색은 백색입니다. 네, 금이라고 해서 노란색으로 혼돈하면 안 되겠고요. 네, 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혹은 뭐 백금. 네, 그래서 아무튼 이 금에 해당되는 그 색깔은 백색입니다. 하얀색. 다음에 물에 해당되는 색깔은 흑색깔입니다. 즉 검은 색깔입니다. 우리가 바다에 가면 바다에 조금만 밑으로 내려가도 그 물이 많은 바다가 이게 햇빛이 이제 투과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검죠. 암흑색이죠. 그래서 그렇게 연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오방, 그러니까 방위, 이 방향이 있는데요. 목은 동쪽은 목, 네. 다음에 남쪽은 화. 네, 아무래도 남쪽이 따뜻하니까 이 불에 해당이 되고요. 다음에 토는 가운데입니다. 항상 이 토는 모든 이 삼라만상의 일에 중앙에 위치를 하고 기본이 되는 그러한 성질이 있습니다. 다음에 서쪽은 금, 다음에 북쪽은 물, 이렇게 해당이 되겠고요. 다음에 5가지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맛, 다음에 쓴맛은 이 화, 다음에 단맛은 토, 네, 매운맛은 금, 다음에 짠맛은 수. 네,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저로서는 이게 좀 애우기가, 이렇게 매칭을 시키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거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네, 나무신, 우리가 뭐 일본 사람들이 그 남학신이라고 신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무신, 그래서 신맛이다. 네. 혹은 그 신맛을 우리가 이게 뭐 산 알칼리 할 때 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에 나무가 많다, 뭐 이렇게도 연상할 수 있겠는데요. 요 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매산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시다고 할 때, 네, 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도 연상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뭐 나무 신, 네, 그렇게 연상을 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불이 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불쑥 얘기를 할 때 불쑥 얘기를 한다 해서 불은 쓴맛이다, 그렇게 저는 애우고 있고요. 또 누가 이렇게 말을 꼬박꼬박 이렇게 대꾸를 할 때 토를 달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를 달다. 네, 그래서 아무튼 토는 단맛. 다음에 여러분들 저기 그 중국에 그 아주 유명한 그 장편 소설이 있죠. 금병매라고요. 금병매가 있기 때문에 금은 매운맛, 다음에 이제 바닷물이 짜기 때문에 짠맛, 이렇게 저는 연상을 해서 그렇게 좀 안 잊어버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무는 신맛, 불은 불쑥 뭐 이렇게 얘기를 꺼낸다든지, 네, 그래서 쓴맛, 토를 달지 마 할 때 토는 단맛, 금병매 매운맛,
바닷물이 짜죠. 그래서 짠맛 이렇게 외우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오시 5가지 시간이 있는데 주로 오전은 목에 해당되고 한낮은 화, 네, 태양이 가장 높이 떠서 아주 불처럼 뜨거운 그것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오후는 토, 다음에 저녁은 금, 다음에 밤은 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밤과 이 흙 이렇게 연관이 되고 북쪽, 네, 좀 추운 기운이 오는 그런 북쪽과 이렇게 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죠. 다음에 오관, 이거는 이제 감각기관이라는 뜻인데요. 네, 눈은 목, 그 다음에 혀는 화, 입은 토, 코는 금, 네, 귀는 수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좀 외우기가 바로바로 연상하기가 좀 힘들어서 우리가 눈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자로 쓰면 이게 물론 나무목이지만 눈목이라는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제가 연상을 해서 외우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불이 탈 때 마치 혀처럼 이렇게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네, 불의 혀 같다 해서 혀는 불, 화 이렇게 제가 연상을 하고 또 우리가 토할 때는 입으로 하기 때문에 토는 입이다. 네. 다음에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면 이제 코걸이를 금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코는 금이다. 네. 또 우리가 수영을 하다 보면 귀에 물이 들어가죠. 그래서 귀는 수다. 네. 이렇게 저는 연상해서 이렇게 안 잊어버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면 눈목, 네. 불의 혀, 네. 네. 입으로 토하죠. 네. 다음에 코걸이, 금 코걸이, 다음에 귀에 이제 물이 들어가는 경우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할당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계절로 따져보면요. 봄이 목이고요. 네. 마치 이 오전인 거랑 이렇게 아주 잘 연결이 됩니다. 다음에 여름이 화, 네. 붉은색과 네, 한낮, 그 다음에 여름 이런 것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토는 이제 사계절 전체를 이렇게 아우른다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이 늦여름에서 이 초가을, 네, 여기에 해당되고요. 다음에 금은 가을, 네, 수는 겨울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다음에 이 숫자가 있는데요. 네, 일단 그 1부터 10까지 할당을 해서 1과 6은 수입니다. 네, 일단 6은 외울 필요가 없이 무조건 이게 5가지이기 때문에 1 플러스 5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 이 물이 첫 번째고요. 다음에 화, 불, 물불입니다. 그래서 화가 두 번째 혹은 5를 더해서 7이 이 화에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외우실 때는 그러니까는 물불 다음에 목토금 우리가 월화수 목금토죠. 네. 그래서 그래서 목금토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은 4와 9가 해당되고요. 마지막으로 토가 5 그리고 10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면 이 1과 6은 수,
물이고요. 다음에 2와 7은 화, 다음에는 목금토. 그래서 3과 8, 4와 9, 5와 10.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많이 있죠. 뭐 오미, 그래서 5가지, 오미, 오곡, 5가지 곡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와 같은 삼라만상을 이렇게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5가지 요소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렇게 그 관계를 설명함으로써 우주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상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음양론에 대해서 살펴볼 때 음과 양의 관계는 서로 대립하지만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가 다른 하나를 보완해주고, 또 아무튼 그 둘이서 아주 긴밀한 조화를 이루는 관계라고 했는데요. 이러한 오행론에 있어서 목화토금수가 어떠한 상호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상생상극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